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관계대명사죠. 이번에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 관계대명사의 정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영어는 대명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죠. 그 중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다른 관계대명사 who, 또 which, 그리고 that과 같은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즉 앞에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이런 의미예요. The thing which not that. 이렇게 the thing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일반적인 사물명사 the thing 안에 what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해석할 때는 뭐뭐한 것 이렇게 하죠. 뭐뭐 하는 것, 뭐뭐한 것. 왜? the thing이 뭐뭐한 것이니까. 그래서 which, that이 the thing을 수식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what이 영어에서 쓰임이 4가지가 총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인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은 what은 무엇으로 쓰여도 무조건 명사절을 이끈다. 즉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주요소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관계대명사들과 다르죠.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한데 what뿐이 아니라 모든 관계대명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역할 그리고 what이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형용사절이나 명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문장 안에서 저 안에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명사절 안에서 그런 관계대명사 what이 뭐 역할을 하냐? 역시 또 명사, 대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what이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 보호로 쓰이는데 그러면 이 what은 이 명사절 안에서는 그럼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 얘도 대명사 일종이니까 이 안에서 또 what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hat의 원리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죠. I want to borrow thing. 그것을 빌리고 싶은데 그녀가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I want to borrow thing 이렇게 돼. the thing. 그래서 it이 which나 that으로 바뀌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것. 왜?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물명사일 때는 the thing which, that을 묶어서 뭐가 된다? what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음. 관계대명사 what의 예문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 다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그런데 또 명사절 안에서 또 what의 역할 이 2가지를 같이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계부사도 나중에 또 이제 부사 역할을 확인하겠지만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이때 what이 이끄는 절은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에요. 그죠? What he told to them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is well known to me 나에게 잘 알려져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다음 I know what he wanted to become 난 알아. 그가 원하는 것을 알아.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노우의 목적어인 명사절이죠.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이번엔 is의 보호로 쓰인 명사절 what입니다. That is what made her angry. 저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든 것이다. 보호로 쓰였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주어, is의 첫 번째 노우의 목적어, is and 보호예요. 그런데 이 명사절 안에서 첫 번째 주어 what은 뭐냐면 이 tol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나온 what은 he want to become의 보호 역할을 하죠. 여기 become의 보호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이 made의 뭐 역할을 하냐면 주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명사절, 문장 안에서 명사절 역할도 중요하고 그 명사절에서 와세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독해, 문장 분석이나 구조, 직독치료에서 중요하고 얘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명사절 안에서의 왓도 역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사절인 건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도 쓰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왓의 주격, 목적격을 보겠습니다. 왓 자체,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왓이죠? 격이 있는 거죠. 자, 주격, 목적격이 있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 용류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사람을 나타내는,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who, whom, whose의 관계대명사가 있고, 사물일 때 쓰는 which, whose나 of which, 또 사람 사물이 다 되는 자 대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왓은 자 보시면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과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만 있습니다. 왓은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왓은 소유격이 없다. 왓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주격, 목적격 형태가 같습니다. 자, 이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또 마지막 확인하자면 다른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주격일 때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선행사가 없다.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문장의 주요소다.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이 중요한 거죠. 수식어보다는 당연히 문장의 주요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의 격을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what의 격이 뭐냐? 관계란 얘기예요. 관계 내지는 격이라 하면 내지는 역할의 의미죠. 역할.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 what의 격이란 명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라 그랬는데 그 명사절 안에서 what의 역할이 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주격 즉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they didn't know what made her angry에서 이 what이 이끄는 이하의 명사절이 뭐로 쓰였냐면 동사 노후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명사절이고 목적으로 쓰였다.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what의 역할이 뭐냐? 즉 what의 격이 뭐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명사절 안에서는 made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에 주어 역할을 하죠. 이 명사절에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격이라고 합니다. what은 명사절이고 문장의 목적 역할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또 what의 역할은 뭐다? 주어다. 그럼 주격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이라 하면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역시 또 똑같이 보시면 자, we know what he studied at the school. 자, 우리는 알아요. 그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얘는 역시 동사 노후의 목적어인 명사절이에요. 목적어인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what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주어 동사가 다 있죠. 이 studied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적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격, 목적이 물론 형태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한다. 정확하게 문장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안다. what is studied. 그가 공부한 것. 그래서 what이 studied의 목적어고 학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이 명사절이라서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 즉 what이 들어간 어떤 문장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 문장 안에서 what이 이제 명사절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데 그 절 안에서 이 what이 또 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니까 이 안에서 what이 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자, 대표 관계대명사들이죠. 대표적인 what과 which를 구분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 꽤 많이 나오죠. 네. 자, 보시면, 자, 관계대명 종류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자, 주격. 그래서 사람, 사물 다 되는 who, which 대시 있고, 목적격. whom 쓰는데 구어체형을 받아서 who도 되기도 하죠. which 대. 자, 소유격, 소유의 관계입니다. whose 같은 경우는 이제 형용사라고 보죠. 왜냐하면 뒤에 소유격, 뒤에 명사가 와서 whose 명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사실 정확히. 아무튼 사람일 땐 whose고 사물일 땐 whose 아니면 of which 씁니다. 사실 사람일 때 of whom 써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whose를 쓰죠. 자, 문제는 이제 what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what을 보시면 what은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들은 뭐예요? 다 형용사절이죠.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됐죠?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뭐예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선행사가 없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수식을 하는 선행사가 이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없어요. 이것이 이제 다른 관계대명사. 지금 what하고 which지만 what이나 who, what이나 that, what이나 which와 차이점이 전부 다 이거 하나예요. what은 명사절이라 선행사가 없다.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전부 다 앞에 명사가 있어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what이냐 which냐 고를 때는 고르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please, show 명령문이네요. 나에게 보여줘죠. 삐리비가 뭐예요?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what you bought yesterday, 네가 어제 산 것을 보여줘.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산 것을 보여줘. 보시면 여기 선행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라고요. 명사절. 여기서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 그런데 I like the dress 돼 있죠? 나는 그 옷을 어떤 옷이에요? which 아니면 that이죠? He bought for me. bought for me. 그가 나에게 사준 옷을 그죠? 나는 좋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가 있죠? dress라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문제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당연히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자, 뭐 what이네 뭐 그죠? 무조건 what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what. 자, 그래서 주어죠. 그러니까 명사절인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가 된 거예요. What he has great interest in. 그가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은 뭐다? is not music. 음악이 아니라 dance. 춤이지. 댄스래. 자, 그런데 이 위치는 의문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what도 마찬가지인데 선택을 할 때 어느 것, 어느 사람이란 뜻의 위치가 의문대명사로도 쓰이거든요. 의문대명사는 명사절을 또 이끌어요. 그럼 선생님 의문대명사는 안 되나요? 자, 위치는 언제 쓰이냐면 선택의 대상이 앞에 있어야 돼요. 선택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써요. 위치. 어느 것, 어느 사람. 이렇게 쓸 때 위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what을 고르는 게 맞아요.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문장이 쭉 나왔는데 앞에 뭐 선택의 대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what 위치를 고른다면 그때는 위치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따로 의문대명사 파트에서 what과 which, 의문대명사 파트에 제가 따로 5분 후에 정리해 놓을 거고요. 지금은 선행사가 있냐 없냐,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만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많이 됐다. 그럼 정말 훌륭한 거고요. 천재입니다. 천재. 네. Tell me the story. 이거죠. 자, 나에게 말은 명령문이죠.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예요? 삐리리한 이야기니까 안 되죠. 선행사가 있으니까 which you have heard. 네가 들은 이야기.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므로 형용사절이라서 뭐예요? 관계대명사 which. I don't know. 동사가 왔네요. 동사의 목적어네,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니까 명사절 what.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 문제로 종종 나오는 문제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먼저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완전한 문장, 또 불완전한 문장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완전한 문장은 그 종속절 안에 즉 접속사가 이끄는 이 절 안에, 그걸 이제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하죠. 얘가 그럼 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문장의 주요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모두 갖추고 있는 문장이에요. 동사는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는데 주어가 필요한 데 있는지, 목적어 필요한 데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필요한 게 다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 뒤에요. 접속사를 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얘기할 때는 접속사를 빼고 얘기하는 거고,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 완벽하죠? 즉, 얘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밖으로 빼서 독립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오케이. 그런 문장이에요. 그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보시면, 주어, 동사 필요한 문장 성분, 보호를 모두 가지고 있죠? 보호. is 뒤에 round 있잖아요. 주어 당연히 있고, 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필요한 보호, round가 왔고, 그래서 얘를 이제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고요. 불완전한 문장은 뭐냐면, 이런 게 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 women want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밖으로 뺏을 수 있느냐? 안 되죠. women want. 여자들이 원한다. 여성들이 원한다. 뒤에 want의 목적어가 지금 없죠. 그래서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 불완전한 문장의 역을 보완해 주는 게 이제 what,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wan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뒤의 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이 얘기예요. 자, 됐죠? 됐습니다. 자, that what은 간단합니다. 자, 둘 다 관계대명사인데 차이가 뭐냐면 이 차이죠. 선행사. 왜냐면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사 수식하죠. 즉 이런 관계죠. that이 있고 이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는 형용사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할은 당연히 명사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형용사절이니까. 관계대명사 that은 what은 없어요. 선행사가. 그래서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니까 명사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 보호로. 즉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at.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는 형용사절, 얘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명사절 이렇게 되죠. 나와 있는 여기에 이 선행사가 있냐 없냐로 그리고 문장의 구조로 구분하시면 돼요. 둘 다 불완전한 문장이죠. 왜?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하니까. 주어가 없다면 주격의 역할, 목적어 없다면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관계대명사 하고 있으니까. 왜? 얘들은 대명사니까. 명사를 대신한 애들이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되세요. 보세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He has made. 뭐가 없어요? 그죠? made의 목적 없죠. 만들다. 그가 만든 것이 없잖아. 보세요. I know the toy. 자, 선행사 있네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무조건 있다고 그래서 that 고르시면 안 되고 뒤를 보시면 그가 만든 장난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쓰인 것은 관계대명 대시예요. 여기 made의 목적 역할하는 대시예요. 선행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관계대명사 대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I really wanted to get. 내가 정말로 갖기를 원했어요. 역시 목적어 필요해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고. 그럼 대시냐 what이냐? He gave me. 그가 주었다 나에게. me가 선행사 아니에요. 자, 뭐뭐를 이죠? 내가 정말로 얻고 싶은 것 이렇게 되니까 선행사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 동사 gave에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고 동사 get의 목적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선행사 없이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무조건 뭐 앞에 명사 보이니까 뭐 that 없으면 what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구조를 보셔서 형용사절인지 명사절도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사 보이니까 that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을 비교하는 실전 5분구이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의 절대적인 거의 영순위에 가까운 접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종속절 두 가지가
구분을 여러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완전한 문장, 여러분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완전한 문장이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를 말할 것도 없이요,를 모두 갖추고 있는 문장.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근데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목적어, 보어가 필요한 보어, 아니 둘 다 필요한 목적어, 보어를, 아무튼 동사가 필요한 목적어, 보어를 다 갖추고 있는 문장이고요. 즉 이렇게 We know, 우리는 안다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때 보시면 앞에 접속사를 빼고 이 부분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the earth 주어 있고요, is 동사 있고요, is가 보어인데 보어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인데 보어가 필요해요.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죠. 즉 얘는 바로 밖으로 빼도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왜? 완전한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가 주어와 동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여기선 보어죠.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문장이라 완전한 문장이에요. 접속사를 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면 반대로 뭐가 하나 없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거죠. 즉, 또 what을 빼고 한번 보시면 we mean want를 보시면 얘를 따로 빼고 쓸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want, we mean want, 여자들이 원한다. 근데 뒤에 want에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얘는 밖으로 뺄 수 없어요. 즉,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 불완전한 걸 뭐가 채워주고 있느냐? 앞에 있는 접속사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what we mean want가 묶여서 하나의 종속절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여기서 목적어가 없어요. what이 목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접속사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불완전한 문장을 얘기할 땐 접속사 빼고, 이 사실이 중요해요. 빼고 그 문장에서 구조를 보는 거다. 그럼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의 차이점 뭐냐면 대은 말 그대로 접속사, 즉 연결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왓은 자 접속사의 기능, 관계란 말이 접속사의 기능이니까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행사 공통적으로 없어요. 근데 또 공통적으로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공통적으로 주어, 목적, 보어로 쓰여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왜? 접속사 대은 앞에 쓴 것처럼 연결만 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that 이하가.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예요. 뭔가 역할을 해야 돼요. 종속절 안에서.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 관계대명사 왓이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예문을 외우세요. 문법이 헷갈릴 때 예문을 외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또 이 부분만 볼까요? He's kind. 완전하죠? 딱 보셔도. 그죠? 그가 친절하다. He has made. 불완전하죠? 딱 봐도 made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얘는 완전하니까 접속사 that,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석도 같아요. 전부 다 여기 해석을 제가 안 써놨는데 보시면 전부 다 뭐뭐 한 것, 뭐뭐 한 것,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I know, 난 난다, that is kind. 그가 친절하다는 것. I know, 난 난다, what he has made. 그가 만든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실전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장인데 We can live without water. 자,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있다. 어때요? 완전하죠. 완전, 오케이.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that. 그래서 이 명사절이 주어로 쓰였습니다. 또 He has great interest in. 딱 봐도 뭔가 빠졌네요. 그죠? 전치사가 in이 있는데, 전치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what he has great interest in. 그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is not music but dance. 음악이 아니라 춤이다. 자, 하나 더. His friend had talked to me. 그의 친구가 나에게 말했어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의 친구가 말했다, 나에게. 부사죠, 이거는. 무엇을 말했는지가 없죠? 즉, talked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he heard, 그는 들었어. What his friend had talked to me. 그의 친구가 나에게 말한 것을 들었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될 거.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의문 형용사, what이. 그래서 그저 무슨 이벤트 이렇게 조심합니다. Event made her gloomy. 어떤 이벤트가 그녀를 우울하게, 사건이 우울하게 만들었어. 완벽해 보이지만 대수 쓰면 안 돼요. What event예요. 무슨 사건이. 그래서 의문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무슨 사건.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 학습의 기초인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기초 파트에서 기초 5분구에 오형식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오형식을 또 넣은 이유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오형식으로 나누는 건 원래 영어가 오형식으로 나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형식을 나누는 거는 우리가 일본의 문법을 그대로 배워오면서 가져오면서 똑같이 일본에서 원래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가져왔던 거를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뭐 몽고는 뭐 3형식,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공화국 7형식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사전에 보면 뭐 32가지 형식으로 나눈 사전, 뭐 24가지인가 나눈 사전도 있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 나눈 거죠. 그죠? 동사의 종류를 나누는 거는 사실은 영어가 그래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 나누고요. 보호가, 컴포니먼트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나누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크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자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타고 다닐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뭔가 불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하다. 완전하면 당연히 보호가 필요 없겠죠. 그럼 여러분 불완전 타동사는 몇 형식, 뭐가 필요해요? 불완전하니까 보호도 필요하고 타동사니까 목적어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동사의 분류가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가 영원히 자동사로만 쓰이는, 영원히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도 있지만 동사에 따라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이는 동사들이 많아요.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동사일 때도 있고 보호가 필요할 때 있는 또 동사가 있어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달라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동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말처럼 딱 동사하면 뭐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된다. 이해되시죠? 문장 안에 실제로 쓰임에 따라서 그 의미와 역할을 확인하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어 공부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영원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5형식을 나누죠. 자, 보시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에서 자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일단 1형식, 2형식이에요.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하면 3, 4, 5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가 필요하면 2형식이나 5형식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1형식은 목적어 보호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동사예요. 불완전한 자동사는 자동사니까 목적 없고 보호는 있죠. 네, 보호는 있다라는 거죠. 보호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치니까 잘 안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보호 있고요. 완전 타동사 목적어. 자, 완전 타동사 중에 이거는 수요 동사를 일본이 나눈 거라서 우리도 이제 완전 타동사의 한 부류를 따로 나눈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2개인 경우. 자, 이런 사실 수요 동사 영어에 별로 많지 않아요. 짧은 동사. 그죠? give 같은 짧은 동사들 몇 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타동사는 목적어 보호가 다 필요한 동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통점이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거죠. 특히 명령문은 주어가 없죠. 하지만 이 동사가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비중이 70%를 차지합니다. 동사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요. 형식이 다르면 동사의 종류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동사의 의미와 종류가 다른 걸 썼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보호가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보다 이 동사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도 동사부터 외우세요. 그리고 동사의 뜻과 함께 이런 의미일 때는 뒤에 어떤 형식, 어떤 구조로 오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이 필요해요. 자소서에 있는 뜻, 해설만 가지고 단어를 외우시면 영어가 잘 안 늘어요. 물론 늘죠, 많이 외우면. 근데 잘 안 는다는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는 뜻과 함께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때 뜻이 왜냐하면 타동사 같은 자동사도 있고 자동사 같은 타동사도 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얘가 문장의 구조가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줄임말들을 꼭 외우세요. subject S 주어고요. V가 verb, object 목적어, complement C 보호라고 씁니다. 뭐 이건 아시죠? IODO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 약어와 함께 우리가 동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5형식은 반드시 이해하셔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면 사실 오형식 문장이 어렵습니다. 오형식 문장, 이렇게 주어와 동사, 그 위에 목적어랑 보호를 갖는 이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 문제 일단 동사. 자, 우리가 문장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미국, 원래 영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영어를 그냥 가져오다 보니, 일본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우리도 5형식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고요. 아무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나누는 건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의 종류를 5가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 5가지, 문장 형식 5가지, 이게 같은 게 되는 게 동사에 따라 문장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5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자동사. 그 다음에 동사 만드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요. 설명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보호를 필요하는 동사. 설명이 불충분하면 보호가 필요한데 보충해주는 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또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니까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불리는 거죠. 구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어 동사 있어야 돼요.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불러요. 자, 그녀를 불러요. 자, 근데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죠? 그냥 이리 와라고,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개념 말고, 그렇게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인 거죠. 그녀가 체스의 여왕이다. 그래서 콜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건지,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또 보충해주는 말, 즉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호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5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5형식을 갖는 이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 타동사, 즉 5형식 동사는 이렇게 크게 3가지예요. 일반적인 그냥 동사 5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갖는 그런 동사가 있고요.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 있어요. 보다, 듣고, observe, 관찰하고 이렇게 사람의 감각으로 어떤 걸 인지하는. 감각이랑 지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각, 뭐가 뭐뭐 하다라는 거를, 뭐뭐 하는 거를 자, 지각,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 사역은 우리말로 사역한다 그러죠. 시키는 거죠. have, 과거형을 쓰였네요. 원형. have, make, let과 같은 이 동사 3가지를 우리는 사역동사, 뭐뭐가 뭐뭐하게 시키다. 내지는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당하다. 이런 의미일 때 우리는 사역동사를 쓰는데 이렇게 3가지 동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5형식을 쓰인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얘기가 뭐죠? 뒤에 목적어와 보호가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make가 있고 여기도 make가 있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사역 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역 동사 파트에서 꼭 찾아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자, 이 형태를 이제 구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 목적격 보호 종류는 어떤 건지 외우셔야 됩니다. 명사, 형용사가 품사 중에 목적격 보호로 쓰이고요. 투부정사 쓰입니다. 그리고 투가 빠진 부정사, 원형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분사가 보호로 쓰여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분사.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예문을 보시면, she appointed. 그녀가 임명한 거죠. 임명해서 그를 의장으로. 자, 그래서 appoint는 일반 동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호가 chairman. 명사가 보호로 쓰였네요. 또, maybe makes me happy. 내가 행복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역시 얘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고, 보호는 형용사, happy란 형용사 쓰였죠? 또 want 일반 동사고 내가 원해서 그녀가 to visit my office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이때는 일반 동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형태는 이렇게 3가지.
목적의 보호 형태. 그 다음에 두 가지 지각동사 보시면 내가 건너는 거고요. crossing,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을 강조해서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보호로 원형부정사 내지는 현재 분사. 또 사역동사 뒤에 여기는 원형부정사 쓰였네요. 자, 원형부정사가 쓰인. 자, 이렇게 목적보호 형태는 명사 종류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봅시다. 자, 오형식의 지각동사, 감각동사 나중에 따라 정리하고요. 갑니다. 오형식의 목적보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갑니다. 오형식에서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해요. 그때는 얘가 이제 보호가 되는 거, 보호에. 근데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면 어떤 형태로 들어간다고? 투부정사의 형태로 들어간다고. 다시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면 그게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보호 자리에 그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데 그때 동작을 나타내는 형태를 투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란 얘기야. 이해됐죠? 자, 동작일 때 그리고 상태일 때 뭐를 써요? 상태일 때는 명사나 형용사, 분사를 쓰고요. 상태일 때는 명사, 형용사, 동작일 때는 투부정사가 원칙인데 지각동사라는 게 있죠. 사람의 인지 내지는 감각 등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으면 즉 이런 동사들 보다, 듣다, 느끼다, 눈치채다, 알아차리다, 목격하다 등등의 이런 사람의 인지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예외적으로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대신 뭐를 쓴다?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쓴다는 얘기야. 어떨 때? 능동일 때. 뭐가?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어가 한다, 그럼 능동. 목적어가 당한다, 그럼 수동일 때 뭘 쓴다? 과거 분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예외야. 그러니까 목적어 뒤에 보호가 동작은 투부정 쓰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지각동사일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참고로 이 원형부정사가 뭐냐? 원형부정사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자리, 그렇잖아. 원래 이 목적 보호 자리는 투부정사에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투를 생략한 부정사라는 의미라고. 형태는 당연히 동사 원형하고 똑같아요. 투부정사에 투 빼면 동사 원형이잖아, 그게. 그지? 그런데 왜 이름을 원형부정사라 일부러 동사 원형이 안 하고 원형부정사로 하냐면 원래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될 자리인데 예외적으로 투를 뺀 원형부정사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원형부정사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야. 됐지? 형태는 동사 원형하고 당연히 똑같지. 그래서 예를 봅시다. 첫 번째. 자,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어떤지 보세요. 목적어, 목적 관계는 주어 동사의 관계예요.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라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 목적어가 이렇게 고쳤는데 안 고쳤냐, 이거? 이상하다? 고쳤는데, 아까?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면 뭐야?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의 관계인 거야.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주어 동사의 관계다. 즉 목적어가 이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능동일 때가 있고 수동일 때 뭐가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가 자, 능동일 때는 목적격 보호가 능동일 때는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쓴다. 현재 분사 쓰는 이유는 왜 있다?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목적 보호를 하는 능동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짓는다. she saw me. 그녀는 보았어. 내가 빌딩은 뭐 하는 거? 짓고 있는 거. 그렇지. 본 거지. 그래서 내가 집을 짓다, 짓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분사 쓸 때는 진행을 강조할 때 쓴다. 과거분사는 언제 쓰느냐? PP, past participle 과거분사는 PP라고 쓰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당하는 것. 즉, 수동일 때. 즉, 집은 지니, 지어지니. 오케이. 그래서 built.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재 목적격 보호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가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관계라서 능동과 수동을 따져서 보호를 결정하는데 내가 짓는다, 내가 짓고 있다, 능동. 집이 지어진다, 수동. 이렇게 구분해서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를 보호로 쓴다는 얘기지. 자,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 그래서 5형식이면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랑 보호까지 있는 걸 5형식이라고 하죠. 자, 5형식. 목적어와 보호를 다 갖춘 문장. 자, 5형식 문장. 한 번 더 보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모두 필요로 하는 불완전 타동사야. 자, 불완전 동사는 뭐가 필요하고? 완전 불완전 동사는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 타동사라는 건 뭐가 필요해? 타동사는 목적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 타동사는. 목적어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고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하는 거야. 자, 이게 설명이야. 보세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무슨 동사? 타동사. 또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무슨 동사? 오케이, 불완전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묶어져서 뭐가 되냐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야. 우리는 불렀다. 뭔 소리야? 부른다지, 부른다. 뭐를? 그녀를 The Queen of Chess. 체스의 여왕이라고 부른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부른다. 그녀를 체스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목적격 보호야. 누가 체스의 여왕이야? 우리야, 그녀야? 그렇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명사. 명사는 뭐 주어, 목적 보호 다 되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가 보호가 돼요. 명사 수식하기도 하고 보호도 돼요. 그 다음에 준동사가 뭐냐면 별표 3개. 이런 거를 우리는 준동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에서 투를 빠진 부정사가 원형 부정사야. 투 원형이 있는데 투부정사인데 여기에서 투를 빼고 원형만 쓴 걸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 해요. 분사도 보호가 돼요. 봅시다. 자, 그녀는 어포인트가 뭐냐? 동사로 임명하다야. 그가 의장인 거지. 이런 관계야. 또 내가 행복한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와 보호는 이꼴의 관계야. 같은 관계야. 목적어가 보호다. 이런 관계야.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여기도. 그래서 그가 의장, 체어맨이고 내가 행복한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쓰이는 경우가 아주 중요해요. 보시면 잘 보세요. 좀 어려운데 그는 이때 헤드가 무슨 동사냐면 가지다가 아니라 무슨 동사라 그래? 사역동사라 그러지. 또 saw 같은 보았다 무슨 동사? 지각동사 들어봤지? 그렇지. 사역동사 지각동사일 때는 이렇게 원형을 쓰는 거지. to를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 나는 원했어. 그녀가 방문하는 걸 원했어. 그러면 투부정사 쓴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동사는 투부정사 써요. 어디에? 목적격 보호에. 다시 나는 원했다. 그녀가 방문하기를. 근데 이렇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오면 to를 뺀다고. 그래서 사역동사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게 하다. 또 무슨 뜻이니? 시키다 이런 뜻이지. 하게 하다 시키다. 그래서 그가 시켰어. 내가 clean. 닦도록 시킨 거지. 청소하라고. 그는 보았어. 내가 뭐 하는 걸 보았어? 크로스. 가로지르. 그렇지. 건너는 걸 본 거지. 크로스 로드. 길 건너는 걸 본 거지. 그래서 지각 사역동사는 원형 부정사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 분사 쓸 수도 있어. 크로스는 건너는 거야. 크로싱은 뭐 하는 걸까? 건너는 중. 그렇지. 건너는 중. 건너는 중인 걸 본 거지. 건너고 있는 걸 본 거지. 현재 분사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어 관계는 이꼴 같은 관계. 이렇게 그가 엑스포트가 뭐지? 무슨 문가? 전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간주하다 여기다 consider him an expert. 그를 전문가로 이런 뜻이야. 또 주어 동사의 관계야. 왕별. 여기는 A라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원했어. 그가 방문하는 거지. 즉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란 얘기야. 이렇게. 같거나 주어 동사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힘들어하는 오형식에서 이 동사와 목적격 보호를 오늘 완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따 예문이 12가지가 나올 건데 이 12가지 예문만 이해하면 오형식은 끝나. 자, 해봅시다. 먼저 오형식 문장을 확인할 때 오형 문장 확인해서 이제 목적격 보호를 정하는 문제야. 아까 말한 것처럼 동사에 따라서 어떤 목적격 보호를 써야 되는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 먼저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종류를 봅니다. 과연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종류가 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동사냐 일반 지각동사냐 이걸 확인합니다. 그럼 일반 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가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옵니다. 지각동사는 원형 부정사 아니면 현재 분사, 수동일 땐 과거 분사가 옵니다. 사역동사는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 오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 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영어에서는 사역동사일 때 현재 분사는 안 된다고 배웁니다. 다시. 여기서 핵심은 사실 뭐냐면 일반 동사일 때 지각 사역동사가 아닐 때라고 이해하면 돼요. 일반 동사일 때는 투부정사 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각 사역동사는 뭐다? 예외야, 예외. 지각 사역동사는 예외야. 투부정사를 안 쓰고 분사를 쓰는 원형 부정사나 분사를 사용하는 예외예요. 그래서 일단 동사를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뭘 하냐면 목적어와 목적의 관계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번엔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관계를. 목적어와 관계를.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확인해서 능동이면 뭐가 와?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오고 수동이면 당연히 수동의 투부정사, 과거분사가 옵니다. 수동의 투부정사가 어떤 형태가 수동의 투부정사니? PP를 쓰는 게 수동의 과거분사 투부정사 형태죠. 자, 다시 오형식 문장의 확인. 자, 즉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쓸지 확인할 때 시험에 나올 때 먼저 동사를 확인한다. 일반 동사냐 아니면 지각 사역 동사냐. 일반 동사면 투부정사다. 지각 사역 동사는 이런 형태다. 를 써야 된다. 능동일 땐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 무슨 말이지? 고쳐주세요. 그 프린트 못하는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능동이면 사역동사면 원형부정사 쓴다. 근데 수동이면 이제 지각동사는 과거분사, 사역동사도 과거분사 쓴다. 이렇게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동사의 종류와 목적어와 목적 관계에 따른 목적 보호 종류 형태 12개 이게 다야. 이거만은 끝나. 자, 보세요. 뭘 할 거냐면 이 목적격 보호가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 자, 오형식 문장에서 확인해 보자는 거지. 보세요. 자, 일반 동사일 때 명사야. She thought me to be doctor. 이렇게 명사 온 건 to be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로 투부정사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목적격 보호가. 그래서 형용사도 마찬가지야. She thought me to be happier. 근데 to be가 생략된 거라고. 자, 일반 동사일 때, 능동일 때, 아까 있죠. 투부정사라고. 그래서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to build a house가 되는 거지. 됐죠? to build a house. 그런데 보세요. 자, 이때는 아까 했었어. 투부정사 의미사유조하면 했었죠. 자,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 문장의 목적어라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승훈아 무슨 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목적격, 그렇지. 그게 목적어잖아. 여기도 she wanted a house to be built야. 왜? 집은 짓니, 지어지니? 지어지잖아. 그러니까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뭐니까? 집이니까. 집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되지. 됐죠? 자, 일단 일반 동사일 때 아까 동사 먼저 확인하라 그랬잖아. 그지? 동사 먼저 확인을 해서 자, 명사 형사는 됐어요. 능동이면 투부정사, 투 원형을 쓰고 수동이면 투비 PP 쓰는데 투비는 생략해도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투 생략하고 이렇게 과거분사만 쓰면 돼요. 이 일반 동사인 경우 얘기했지만 투부정사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각동사 갑니다.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쓰는 게 언제냐면 능동일 때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쓴다. 그녀는 보았다. 내가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내가 짓고 있는 거야. 현재분사 쓴단 말이지. 그런데 둘 다 능동인데 언제 현재분사 쓰느냐? 언제 현재분사 쓰죠? 현재분사 쓰는 이유가 뭐지? 뭐를 강조해? 그렇지. 진행을 강조할 때는 뭐뭐 하고 있다. 집을 짓고 있는 걸 보았다. 진행을 강조할 때는 현재분사 쓴다. 재밌니? 오케이. 자, 수동이면 당연히 그녀는 보았어. 집이 지는 걸 본 거지. 그렇지. 나이에.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분사지. 수동이니까. 자, 이렇게 일반동 지각성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은 해. 일반 동사는 원형 부정사 절대 못 쓰지. 뭐가 다르냐고? 얘는 to를 쓴 거고 얘는 to를 안 쓴 거지. 투부정사가 뭐고 원형부정사 뭐냐면 투부정사의 to를 뺀 걸 원형부정사라는 거야. 왜 빼냐고? 그러게. 영어를 어떤 놈이 만들어가 이걸 빼라 그런 거야, 씨. 원칙. 동사가 지각동사면 보호를 쓸 때 일반적인 동사는 투부정사 쓰는데 지각 사역동사는 to를 뺀 원형부정사 쓴다고. 좋은 질문이야. 동사 원형과 원형부정의 차이점. 형태는 같아. 동사의 원래 형태야, 둘 다. 차이가 뭐냐? 왜 내가 원형부정사로 하냐면 이 자리에는 투부정사 써야 하는데 to가 생략된 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원형부정사로 얘기하는 거야. 동사 원형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야. 동사의 원래 형태. 근데 원형부정사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투부정사 쓸 자리에 to를 뺀 동사 원형만 쓴다. 그럴 땐 원형부정사로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PD 이해됐니? 형 이해됐어? 질문이 뭐였어? 원형부정사랑 일반 동사랑 뭐가 다른 거냐고? 동사는 그냥 우리가 문장에 쓰는 동사고 투부정사는 to에다가 동사 원형 붙인 게 투부정사고 여기에서 to를 뺀 거가 원형부정사고. 이해됐어? 됐니? 동사는 문장이 동사를 말하는 거고 얘는 투부정사고 to가 없어지면 원형부정사로 부른다는 얘기지. 됐지? 재미됐지? 오케이.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 써. 능동일 때는 그래서 자, 그녀는 시켰어.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자, 내가 집을 짓게 한 거지. 이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당연히 나지. 그러니까 능동이야. 그런데 집은 어떻게 돼? 지니, 지어지니. 오케이. 지어지니까 과거분사 built by me. 내가 지었다, 집이 지어졌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여러분이 많이 따로 이건 get하고 help는 따로 할 겁니다. 따로 할 건데 많이 질문을 당연히 여기다 넣었어요. get과 help를 우리가 보통 뭐 준사역 동사다 이런 말로 많이 쓰죠. 근데 원래는 만든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얘는 능동일 때 투부정사, 일반 동사야, 둘 다. 지각 사역 동사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짓는 거니까 투부정사 쓴다고요. 또 집이 지어지는 거니까 뭘 써요? 집이 지어는 거니까 집은 지어지는 거니까 뭘 써? 수동을 쓴단 말이야. 내가 짓게. 이때 왜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하냐면 이때 get의 뜻이 뭐냐? get의 뜻이
오형식을 이렇게 해서 오형식으로 쓰이면 개수의 뜻이 목적어가 보호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이라서 우리가 보통 준사역 동사 이렇게 말을 만들어 쓰는 거야. 됐지? 뜻이 사역동사처럼 쓰인다고. 근데 얘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쓴다는 얘기야. 됐지? help의 특징이 뭐냐? help는 동사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능동일 때 미쳤구나. 수동일 때 안 써. 목적어랑 보호가 능동일 때만 써. 그리고 얘도 동사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to를 뺀 원형 부정사만 써도 돼. help의 특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he helped me to build 해야 되고 build 해야 된다는 얘기야. 형제가 되니? 질문. 그게 미국 영화에서 그래. 그게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야. help라는 동사가 동사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써도 되고 원형 부정사 써도 되는 목적어라 목적어 보일 때 써도 되는 게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야. 구조가. 됐지? 왜 그러냐면 help라는 동사 자체가 뭐냐면 뭐뭐 하는 걸 되어지는 걸 돕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 내가 내 친구가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게 도왔다 이런 말 안 쓴다는 얘기야. 좋아한다? 됐죠? 됐니? 자, 이 문장 12개만 정리하면 이 문장만 12개만 정리하면 여러분이 보는 문장에서 보는 물론 짧게 줄인 거지만 12가지의 동사에 따른 목적격 형태는 이게 다야. 됐죠? 자, 힘든 건데 고생했습니다. 네.